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을 앞두고 난방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난방이라고 한 이유는 난로뿐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장비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동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캠핑을 좋아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난로에 관한 영상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내가 어디서 캠핑하느냐, 또 어떤 텐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난방 장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면 동계 캠핑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고요. 그 기존에 캠핑을 해오셨던 분이라도 새로운 장비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 장비의 역할이나 효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예로 제가 에코팬이라는 무동력 팬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전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써보신 캠퍼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 어느 분은 없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써봄으로써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리뷰라는 거는 내가 구입하기 전에 이런 리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취해서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캠핑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미처 몰랐던 것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쯤 장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리뷰 중에 화목난로에 관한 리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캠핑카에 관한 리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로 호응을 해주셨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메일로 감사글을 보내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이 영상도 유용한 그런 리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있는 장비들은 뭐 보잘것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리뷰를 위해서 대륙형 난로도 좀 빌려왔고요. 그 다음에 좀 보기 드문 장비인데 TEF라고 무동력 팬도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소개도 드리고요. 그동안 동계 캠핑을 해오면서 주변에서 추천해주신 그 난로도 구입했던 적이 있고 또 써보다 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아서 또 처분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손해가 나죠. 쓰다가 또 팔아야 되고 헐값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방용품을 사실은 밖에 나가서 캠핑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좋은데 제 방에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그런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방에서 리뷰를 시작하고요. 저희 거실에 장비를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나가 보시죠.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사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제가 캠핑하면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여기 있는 이 대류용 난로하고 이 앞에 TEF라고 말씀드렸죠. 예, 저게 무동력 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조그만 것도 무동력 팬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아우러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에 지금 있는데 가져 올라오질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 동계 캠핑을 하게 되면은 화로대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용 소화기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그 안 좋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하나쯤 갖고 다니는 게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조그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경보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SUV 차량을 이용해서 차박을 하면서 그거를 유튜브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올린 취지는 이제 그분도 역시 이제 동계철이니까 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차량에다가 차박용 쉘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가 이런 대류용 난로를 켜놓고 잤는데 따뜻하게 잤다. 뭐 이런 논리의 영상이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트렁크 문 끝에 경보기를 매달고 잤다. 근데 그게 참 모순된 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머리 높이에다가 놔야 됩니다. 겨울 동계 캠핑에서는 소화기와 경보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가급적이면 그 두 가지는 꼭 챙기셔서 안전한 캠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난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듯이 이제 이런 거는 나비아라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부탄가스, 그러니까 낄주기 가스를 사용해서 쓰는 난로죠. 이런 거는 이제 간절기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물론 겨울에도 보조 난방 도구로 난방을 하면서도 또 추우면은 쓸 수도 있겠죠.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면에 발 앞에 놓고 지내시면 열기가 올라와서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조 난방인데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지금 소개드린 나비아 난로하고 유사한 건데요. 부탄가스를 이용한 간절기 난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간히 이걸 알아보시고 저에게 제품명이나 구입을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와탄이라고 일본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1986년도 제품이에요. 저희 아들 나이보다 더 나이 먹은 난로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요 가운데 그 열을 발생하는 데가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점화를 했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진짜 멋진 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어떤 난로들보다 보물같이 여기는 난로이기도 합니다. 이 난로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 놓겠습니다. 거기 리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잠깐 보시면 이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난방용품을 사용하면서 보조 난방 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지난 제가 캠핑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온풍기. 이 제품은 517W입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간절기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지난 제가 화천숲에서 캠핑하면서 잠시 이 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닥 이게 그렇게 난방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화천숲 캠핑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 제품을 저하고는 좀 다르게 전기 온풍기를 만족하고 쓰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도 한 500W 정도 요만한
그 용량의 신일 온풍기를 쓰고 있다는데 제가 그 신일 거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거와 다르게 같은 500W라도 좀 다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그 말씀처럼 그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별로 그렇게 난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절기에 그냥 그 뭡니까 좀 습도나 이런 거 정도 없애는 정도. 그런데 효과가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다만 이제 제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난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조난방이지 이건 또 역시 주난방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륙식 이 난로는 제가 이런 난로가 없어서 빌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까만 통으로 되어 있는 거는 TEF라는 무동력 팬입니다. 이거는 미국 제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화목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난로 옆에 있는 난로는 페니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저 난로는 반사식 난로죠. 제가 쓰는 난로는 반사식 난로하고 페니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난방으로 화목난로를 가끔 사용하는데 이 난방이라기보다는 불놀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듯이 저는 대류식 난로가 없죠.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사용하던 난로가 이거보다는 작은 난로지만 태서 77이라는 난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사용하다가 그거를 처분하고 반사식 난로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캠핑이 리빙셀 같이 생긴 제품은 저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돔 텐트인데 원래 이제 8인용이라고 하죠. 돔 텐트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쓰던 것 중에서 헬리녹스의 노나돔도 저도 사용을 해봤다가 그것도 역시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그 텐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노나돔은 왜 팔았느냐면 설치도 빠르고 무게도 가볍고 장점은 있는데 소재가 나이로닝이다 보니까 결로가 어마어마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 노나돔을 처분했고요. 지금은 레트로스 허브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면 텐트죠.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난방이라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쉘터나 텐트 그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를 기준으로 저는 난방용품을 쓰고 있는 건데요. 왜 제가 태서 77 난로를 처분했느냐면 그거는 이와 같이 대류식이라서 이 위에가 뜨겁고 이 옆에는 별로 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류식 난로는 보편적으로 쓰실 때 가운데 중앙에다 놓고들 쓰시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가 더 열이 많고 이 옆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위에가 열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철이면은 거위털 옷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입으시죠. 그게 살짝 스치기만 하면은 구멍이 나서 옷이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저 반사식은 뒤에가 열이 안 나고 절반은 열이 없죠. 반사식이기 때문에 절반은 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로는 텐트 스킨에 가까이 놓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간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 큰 텐트를 쓴다 치더라도 생활 공간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크기가. 거기에서 가운데 이게 차지하고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되는 게 이런 대류식 난로고 우리가 가구같이 이렇게 문지르고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대류식하고 반사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사식은 한가지게 놓을 수 있다. 대류식은 한가지게 못 놓고 항상 그 주변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난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열량은 같아요. 2800이에요. 똑같은 열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형태만 다르고 열을 전달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효율은, 열 효율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쓰면서 늘 만족하고 있는 난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는 페니타인데 전기가 공급되는 오토 캠핑장을 갈 때는 100%이 페니타를 가져갑니다. 제 주력 난방 용품이죠. 페니타는 이 버너 방식이죠. 팬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예열이 되고
점화가 되는 과정을 겪는데 그 점화될 때 320와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점화된 다음에는 13와트밖에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 화목난로는 섣부르게 잘 모르시고 이걸 난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난방에 도움이 되죠. 화목난로는 수시로 나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 난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왜 이걸 쓰느냐면 불놀이 하는 재미로 이걸 사용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주 난방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난로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왜 이 빌려온 이 장비, 이게 과연 뭐냐. 여기에서 오늘 캠핑 난방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최고의 값은 이 대류용 난로에 이 무동력 팬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값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만 난로를 쓰시죠. 대류용을. 이 무동력 팬 없이. 그러면은 이게 값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차갑습니다. 녹화하다 말고 잠시 저희 창고에 갔다 왔는데요. 요걸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텐트 중에 TP 텐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CP5라고 원래 5인용 텐트인데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지낼 정도가 제일 적합한 텐트죠. 근데 TP 텐트는 이렇게 가운데 중앙 센터폴이 있죠.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 이 중앙에 센터폴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맨 위를 잡아보면요, 뜨거워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요, 점점 차가워져 갖고 밑에 가면 손이 시려워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찬기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바닥 모드에서 지낼 때하고 이렇게 야침에 올라가서 지낼 때하고 실제로 차갑고 뜨겁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온도의 변화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폴대를 갖고 설명드렸듯이 돔 텐트에서 이런 대류용 열량이 높은 난로를 하나 켜놨다고 쳐요. 그리고 텐트에서 서 있으면 얼굴은 뜨거운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갑습니다. 그렇겠죠? 또 우리가 생활하는 건 이 정도 높이에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윗부분은 올라갈수록 덥고 밑으로는 차갑겠죠. 그게 결국은 발시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바로 공기의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류용 난로는 공기 순환이 없죠. 그냥 열원이기만 해요. 뜨겁기만 한 거예요. 특히 스커트로 되어 있는 쉘터 같은 데에서 쓰면요, 발이 시렵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동계 캠핑을 한다면 이런 대류용 난로에다가 이 무동력 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동력 팬 없이 대류용 난로만 쓰셔갖고는 효과적인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제가 이 TEF 무동력 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여기도 무동력 팬이 하나 있습니다. 요 무동력 팬, 요거 잠깐 소개드리고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 무동력 팬에 대해서 제가 전에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난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랬는데 이거를 캠퍼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 어떤 분은 없다 그래요. 제가 원래 구입하고 싶었던 거는 독일의 페트로막스 무동력 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싶어갖고요. 요거보다는 큰데 작아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범적으로 사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알리익스프레스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이 무동력 팬을 샀는데 이게 뭐 한 4만 원 돈 줬나?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써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체감하지 못합니다. 약하다는 거죠. 이 무동력 팬이요, 요렇게 날개가 있는 게 앞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날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반대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앞으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닌데 싶어서 보니까 바로 이게 앞입니다. 이 바람이 이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이게 열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팬이 돌아가면서 이 열을 앞으로 보내는 건데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앞에 이렇게 있어 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열이 앞에 살짝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블로그에 한번 쓴 내용이 있는데 온도계로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적정 거리를 두고 이걸 놨을 때하고 안 놨을 때하고. 그런데 온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난방에서
그 앞으로 열을 보낸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 중에 실레베르그 사타리스라는 그 텐트가 있습니다. 그 텐트를 한겨울에 로지에서 전기가 없는 곳이죠. 그런 데서 캠핑을 할 때 페니타는 전기가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 반사식 난로를 가져가죠. 그러면은 그 텐트를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너 텐트하고 앞에 전실이 있어요. 공간이 생활할 수 있는. 난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반사식 난로를 가져가서 전실에 넣으면 천장하고 난로하고의 거리가 한 요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반사식 난로에서 열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텐트가 훼손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쭈글쭈글해진다든가 열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경우에 따르면 빵꾸가 날 수도 있죠.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텐트가 결코 그렇게 저렴한 텐트가 아니거든요. 저도 좀 두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텐트가 우글쭈글해지거나 아니면 구멍이 나거나 할까봐. 제가 거기에다가 이 전실에다 이 난로를 놓고 바로 이 무동력 팬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 높이가, 텐트 높이가 요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여기에 손을 대보면 온기는 있는데, 여기 이게 있을 때는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뜨겁죠. 그런데 이 무동력 팬을 올려놓고 손을 대보면 온기만 느껴집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위에 올라오는 열을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밤에 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마음 놓고 이 난로를 사용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고 또 그렇게 저는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동력 팬은 내가 난방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열을 이 무동력 팬이 차단해 준다, 그런 목적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가까운 예로 최근에 제가 블루밍을 가지고 횡성을 갔는데, 그날 기온이 영하 3도였습니다. 블루밍에는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가능한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차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블루밍 장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차 천장하고 높이가 요만큼밖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무동력 팬을 올려놓고 사용해 보니까 뜨뜻하긴 한데 걱정할 만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놓고 사용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용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타리스 텐트 전실에서 제가 이걸 놓고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타리스 텐트에 이런 식으로 대류형, 그러니까 제가 팔아서 없앴다는 그 난로를 만약에 쓰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비록 이 무동력 팬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전실 공간이, 사타리스 전실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만약에 그런 대류형을 놨다고 그러면 그 좁은 공간 전실 중앙에 놓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죠. 많이 불편할 겁니다. 이 무동력 팬과 연계해서 이 반사식 난로까지 어떤 상황에서 제가 썼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페니타는 제가 주력 난방기구로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우선 전자식이죠. 전자식이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 놓으면 강약을 페니타가 조절을 하죠. 단지 취약점이라면 전기가 꼭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페니타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바람으로 난방이 되니까 이 무동력 팬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페니타 하나 돌리면은 편안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계 캠핑이라 그러면 장비나 이런 거를 선택해서 난로를 저는 가지고 나가는데요. 제가 오토 캠핑장은 무조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페니타 갖고 나가고요. 노지에 갔을 때는 이 반사식 난로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반사식 난로를 가져가고 천장에다가 크레마 선풍기 같은 거, 요즘 미니 선풍기 있죠. 그런 거를 걸어 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개를 걸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더 좋겠죠. 뜨거운 열을 밑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그게 해주는 겁니다. 동계 캠핑의 난방은 이 대류형 난로에 TEF 무동력 팬만 있으면 게임 아웃입니다. 제가 이 무동력 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동력 팬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그리고 무게도 상당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난로 위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리 높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무동력 팬은 미국 제품인데요.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고요. 구입한다 그러면 중고밖에 없습니다. 전에 이 가격이 대략 50만 원 후반대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한 8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무동력 팬만 올려놓으면 난방은 훌륭한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무겁고 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난로를 오늘 빌려오면서 들어보니까 한 손으로 못 들겠더라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겼습니다. 또 이 무동력 팬의 크기나 또 무게도 또 여간 아니고요. 캠핑 성향으로 봐서 저는 이렇게 무겁고 부피 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좀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캠핑을 다녀보면 개중에 집에 있을 때 같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정도의 장비라 그러면 사실은 대형 텐트, 리빙 쉘, 돔 텐트 뭐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좀 작은 텐트에서는 너무 커서 또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리고 이런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아이들 화상 같은 것도 조금 예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윗부분에 뜨거운 부분 윗부분에 이 무동력 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캠핑의 난방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텐트가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걸 많이 갖고 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안에 놓고 사용해야 되니까 그 면적이 적정하게 좀 확보돼야 되니까요. 겨울 난방은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비여야 되고, 또 오토 캠핑이나 이런 데 갈 때는 페니타만한 장비가 없다. 그 다음에 노지에 갔을 때는 뭐 저런 반사식 난로를 하면 한쪽 면이 열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게 스킨 가까이 놓고 사용하면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조만한 사이즈의 소형 대류형 난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난로는 예를 들어서 30cm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난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 난방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기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바닥 냉기가 안 올라오게 코스트코에서 방수포 같은 거를 사서라도 쉘터 같은 경우는 바닥을 깔아주는 게 좋고요. 뭐 뽁뽁이 매트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스티로폴로 된 매트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깔아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 그것도 좀 잡아주시면 난방에 도움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겨울 캠핑은 숲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보다 그늘 많은 곳보다는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서 캠핑하시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해가 텐트에 비치면 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이트 잡을 때 양지 바른 곳에 잡는 게 좋고요. 여름 되면 물론 숲속이 더 좋겠죠. 그늘이 많고 그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맞는 난방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는 확실하게 겨울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사실은 제가 사용할 텐트가 별로 없고 있어봐야 돔 텐트 그 정도 규모 이렇게 큰 장비가 필요한 텐트나 쉘터가 없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 구성으로 그냥 캠핑을 즐기고 있고요. 만약에 애들이 있고 리빙쉘 같은 그런 텐트를 쓰신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난방은 정리됩니다. 예.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얘기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또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배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동계 캠핑은 캠핑의 꽃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동계 캠핑은 화기를 많이 다루고 또 뭐 화로대도 피게 되고 그러는 캠핑이 동계 캠핑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특히나 환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난방기구를 사용하실 때 조금 춥더라도 환기는 꼭 하셔서 안전한 캠핑이 되도록 하시고요. 올겨울 동계 캠핑은 우리 모두 행복한 그 캠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